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네. 지금 이번 주에 NBS 전국 지표조사하고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갤럽은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로 조사가 없었는데 예.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NBS에서는 긍정이 2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만은 뒤에 나온 갤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 20%에서 3%가 올랐고 네. 부정은 70%에서 2%가 내려가고 68%였어요.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뭐 회복 기미가 있나요? 뭐 위기감에 따른 이제 결집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갤럽 조사는 직전에 추석 전에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포인트가 올라간 결과고,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25%거든요. 예. 같은 조사 방식의 두 조사를 보면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23에서 한 25%.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가지는 않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당 지지율에서 사실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이 24일 날 있었거든요. 예, 24일 용산 만찬이 있었죠. 언론들 보도를 보면 거의 비판적이에요, 대부분이. 예, 빈손 심지어는, 만찬이다. 네네. 맹탕 만찬이다. 보수 언론까지도 속빈 강정이었다. 예.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한국갤럽은 국민의힘이 31%요. 3%나 올랐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오히려 32%입니다. 1%가 떨어졌어요. 내려갔는데, 저는 MBS에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MBS 여론조사를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보다도 오히려 좀 다른 이유 때문에 더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건 23일, 24일, 25일이니까 회동 관련된 거는 조사기간 마지막 하루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자, 그럼 뭐냐? 지금 이 M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28인데 민주당이 26이에요. 역전됐어요. 그런데 호남 지지율을 보면, 호남에서 이 MBS를 보면 민주당이 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5%예요. 아, 저는 뭘 주목하느냐? 거의 뭐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년 구형이 있었죠. 예. 저는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왜? MBS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회동에 영향이 미치기 전에 보면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네요. 별로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호재 국민의힘은 28%인데, 물론 보면은 두 정당의 지지율이 20%대라는 거는 진짜 지금 정치 혐오가 커요. 예. 명절 민심은 니들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당에 대한 해초리도 있지만 야당에 대한 해초리,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해초리가 매우 크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특별하게 큰 악재가 없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호남의 지지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25%고. 웬만하면 50% 안팎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38%라는 건 정말 최저치인데요, 민주당이. 최저치죠. 호남 민심이 거의 그냥 등을 돌리다시피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따가도 이야기할 시간 되겠습니다만, 고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전라남도 영광군수 지금 선거가 있고 곡성 재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예. 영광이 어떤 곳입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상당히 반발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공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파가 호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호남 민심이 정말 민주당이 38%까지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지방선거였죠. 2022년 바로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 때 강주시장 투표율이 37%밖에 안 됐어요. 네, 투표율은 그랬죠. 저는 네. 그런 실망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호남 대망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호남도 왜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예. 호남 출신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또 영남 지역의 유력
대선 후보인과 동시에 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인데 예. 검찰 2년 구형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2년 구형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가봐야 되긴 알겠습니다만 고 박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실형이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대선 출마 못해요. 못하죠. 그걸로 끝이지요. 끝이에요. 예. 당 대표도 내놔야 당 대표도 내놔야 돼요. 배지도 떨어지고. 컴패치 떨어져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안이 아니라 영산강 오리알이든 뭐 진짜 건강 무슨 닭발이든지 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은 지금 나온 재판의 결과들을 보시면 우리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거짓말이다 변명도 안 통해요. 예. 그런 상황에 대한 여론이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민주당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수도권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호남이 지지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사실은 수도권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유.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호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그래서 아셔야 늘 돼요. 이기거든요. 맞습니다. 고 박사님 말씀대로 수도권의 민주당은 수도권의 호남 출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수도권의 민주당인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버림받으면 수도권에서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어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선택지를 넓혀라. 아니 조국혁신당 사람이 좋으면 조국혁신당 사람을 선택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지금 이제 영남 군수 선거에서는 지금 월세살이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국 그렇죠. 혁신당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한 뭐 수석 대변인인가 잘라라. 뭐 사무총장인가. 황현선 사무총장이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부터 민주당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 황 사무총장이에요. 왜냐하면 예. 황 사무총장의 논리는 거예요. 왜 호남이 민주당의 볼모가 돼야 되느냐. 그렇죠. 지금 사실 볼모죠. 그렇죠. 볼모예요. 호남에서도 조국혁신당 사람이 좋으면 조국혁신당 사람 얼마든지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는 호남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문재인은 호남에서 민심이 떨어지니까 김정숙이가 가서 모욕탕 돌아다니면서 등 밀어주고 때 밀어주고 그래야 했는데 지금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가서 그러고 있죠. 목욕탕 가서 때 밀고 있어. 내가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고마 다 치아프라 때 치아프라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MBS를 보면은 정말 호남에서의 주도권 맹주가 바뀔 가능성도 그렇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민 비조가 아니라요. 이제는 지역구도 조국혁신당 지조 비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조 비조. 네네. 예, 지조, 그럴 수도 비조. 어쨌든 지금 호남의 민심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NBS 여론조사에서도 나왔고. 그럼요. 뭐 미세하기는 합니다만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주 이 마지노선까지 밀렸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죠. 다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게 뭐겠습니까?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고 예.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받을 경우, 왜냐면 검찰 구형이 2년이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바로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선거 비용도 다 토해내야 되고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다 반납해야 되고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30일 날은 이제 구형이 2년이 아니라 최소 5년, 3년, 5년. 5년. 저는 5년 나오리라고 보는데 법정 최고형은 그렇죠. 위정교사, 예, 위정교사. 검사 사칭 위정교사에 대해서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검찰 구형이 나오면. 그게 나오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호남이라든가 지지층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믿고 있다가 이거 잘못하고는 완전히 골탕 먹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당당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부겸이에요. 저번에 왜 선거 도왔잖아요. 예. 다 안 도울 때. 도와니까 김부겸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니 땅 파서 무슨 뭐 호남에다가 무슨 빚잔치 하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도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22대 19까지로 3%까지로 이렇게 거리를 좁힌 적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또 대표가 된 뒤로는 밀리죠.
26대 14까지 벌어졌어요. 12%포인트 차가 났어요. 그렇죠. 지난번 조사 갤럽 갤럽에. 기준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25대 15로 미세하나마 10% 차이로 좀 좁혀졌어요. 좁혔어요. 예. 12%에서 10%로. 그것도 구형이잖아요. 예. 검찰 구형. 영향이죠. 아, 그게 정말 컸던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의 고향이 용산 만찬보다는 훨씬 더 지지층한테 미치는 영향이랄까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이재명 갖고는 잘못하면 안 되겠네. 아니 왜냐하면 고 박사님 말씀대로 이번에 2년 구형 중에서 그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받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성남시청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다 증인 채택돼서 재판에 나가서 증언했잖아요. 다 이야기가 뭐냐? 아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작 성남시 공무원이 나와서 협박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협박이라는 말도 거짓말. 그 다음에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다가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공포 전화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과거에 이제 경기지사 이렇게 있으면서 아니 당신이 그때 이 협박 받았다고 나한테 보고 온 거 같은데 아니야? 하고 도시계획과장 관련자들한테 다 전화해갖고 본인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통해가지고 이렇게 다 전화해가지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든가 우물쭈물하면 맞네. 그러면 그렇게 가서 증언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들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보고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 자체가 위정교사 아닙니까? 이게 유증교사죠. 허위진술유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증교사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유증교사를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직위에 의한 위계에 의한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직위를 가지고 유력적으로 전화를 하면은 도지사가 이렇게 딱 전화해갖고 당신한테 내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맞지? 이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죠.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성한테는 아예 그냥 기억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별로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유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한테도 그러려고 했는데 공무원은 잘못하고는 자기가 골로 가게 생겼으니까 아니라고 딱 잡아댄 거죠. 지금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백현동 지금 옹벽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른바 주민들 사용하는 센터는 아직 사용 허가도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무리했다라는 것은 다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거죠. 네. 예.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사점이 있다. 큽니다. 이렇게 시사점이 커요. 보여지네요. 네.